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1단계 서명이 되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가운데 미국과 북한에는 갈등이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 주도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를 두고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지가 미국에 대한 강경 노선이라는 점인데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측 인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현장에서 별도의 기자회견도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침묵할 것 같았던 북한이 약 12시간 만에 담화를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안보리 회의를 적대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나아가 미국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담화가 당국자 개인이 아닌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단계의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점인데요. 보신 것처럼 담화 내용 또한 높은 수위의 강한 불만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던 연말 협상 시한이 점차 다가오면서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언론 플레이를 통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북한은 지난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키우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 회의를 소집을 요구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말 대 말 설전에서 행동 대 행동, 공방전으로 번져가는 형국인데요. 미국 주도의 안보리 회의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품고 강경 노선을 시사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마냥 먹구름만 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양국은 막판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날선 공방을 이어오던 양국이지만 아직 대화할 여지를 조금이나마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강경 노선을 표명한 외무성 담화에서 미국의 선택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문제가 엄중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일련의 상황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한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지 아니면 한층 더 험악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간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의 운명이 달린 조기 총선도 시작이 됐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 10시, 우리 시간으론 방금 전에 투표가 끝났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출구조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총선 출구조사 결과 보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 총선은 650명의 하원 의원을 결정하는 투표인데 관전 포인트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과반수를 넘길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수당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브렉시트가 단일된 전망인데요. 존슨 총리는 과반수를 확보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새로운 의회를 소집하고 유럽연합과 합의했던 브렉시트 방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해 제1당이 되더라도 확보한 의석수가 과반수에 못 미치는 형의회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브렉시트가 또다시 연기되거나 제2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연장되는데요.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사전조사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적게는 7%, 많게는 17% 차이로 앞섰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10일에 마지막으로 예측했던 의석수는 보수당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양당 간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